IT 테크에 관한 지식을 티키타카 하는 시간. 저는 티키타카의 임경업 기자입니다. 네, 테키타카의 송하늘 PD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KBO의 이경호 팀장님을 모시고 ABS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맡고 있는 이경호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면서 선수들이랑 팬들 사이에서는 우선 호평이 되게 많아요. 근데 KBO에서는 이런 반응을 예상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시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걱정은 없으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5년 이상 준비를 했고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거쳤지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고, 다만 팬들에게 굉장히 공정한 경기를 제공하자는 목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ABS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떤 팬분들이 굉장히 ABS의 시스템에 대해서 뭐 공정성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고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점이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이런 게 있나요? 모든 선수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볼 판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뭐 제구력이 굉장히 좋은 베테랑 투수들에게는 판정이 좀 후했다 이런 뭐 반응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전혀 사라진 굉장히 이제 평등한 존이 한 시즌 내내 적용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신인 선수들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AI랑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계속 인간이 해야 되는 일들을 잡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작 현직 심판이신 분들은 아쉬워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건지. 사전에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를 진행했고요. 랜덤이 대부분 ABS 도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예. 그만큼 이게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거를 본인들 알고 계셨고, 예. 저는 사실 심판분들 보면서도 저 볼 판정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네. 사람 심판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이 볼 판정을 내리면 끝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수십만 명이 더 발달된 장비를 통해서 고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보다 이 수많은 시청자들이 먼저 알죠. 네. 나의 실수를. 네. 여기서 이 점을 기술적으로 이 보완할 수 있는 게 발달이 됐는데 적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예. 어디서 만들었나요? 업체에 대한 선정은 KBO는 항상 경쟁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투구 추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KBO가 쓰고 있는 이 PTS는 광학 기반입니다. 카메라 기반.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크아이, 트랙맨, 뭐 이런 장비들이 되게 있는데, 뭐 호크아이 같은 경우는 윈블던 테니스 보시면 라인에 이제 공 떨어지는 거, 네. 뭐 그런 걸 추적하는 기술이고, ABS도 같은 그 광학 기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을 추적하는 기술은 여러 군데서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실제 경기 볼 판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발전시킨 부분들이 있죠. 판정이 나고 나서 심판이 듣고 바로 볼, 스트라이크 이걸 외쳐야 되잖아요. 심판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신경을 조금 더 써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삼루심도 같이 수신기를 들고 있고 현장 요원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시각화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선수 그리고 관중분들도 동시에 시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BS 존이 사실 선수들 키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건 사실 다 똑같은 모양인데 이게 뒤에는 다른 모양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혹시 반영이 돼서 나올 일은 없을까요? 중계 화면에 보시고 있는 그 ABS 존은 신장 크기를 반영한 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배율의 조정을 통해서 타자의 각각 다른 상하 존을 반영한 존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궁금했던 게 저도 이제 중계를 가끔 보다 보면은 네.
이제 3D 시뮬레이션 영상 같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런 거 표현은 어떤 기술로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면과 끝면 두 군데에서 이제 저희가 판정을 하는데 뒷면이 살짝 내려가 있죠. 그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포크볼이나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중간면을 스치고 원바운드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스트라이크냐? 네. 타자가 도저히 공략할 수 없는 네. 공이기 때문에 그러면 뒷면을 세우자. 그래서 뒷면도 같이 통과했을 경우 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피칭된 공을 각 좌표 값을 측정을 합니다. 이 좌표의 터널을 지나가는 공의 궤적을 추적하는 거거든요. 그 좌표 값이 있기 때문에 3D로 변환이 가능한 거죠.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의 공간에서 가지는 전문 벡터라고 하는데 그 값들이 다 이렇게 딱딱딱딱딱. 다만 저희가 지금 항상 시행 전에도 약간 걱정했던 부분은 선수도 그렇고 팬분들도 그렇고 포수가 포구하는 시점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포수는 사실 이 홈플레이트보다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포구되는 시점과 ABS가 판정하는 이 시점이 다르거든요. 거기서 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타자 입장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 공이 스트라이크지? 하지만 포수가 포구하는 건 이미 이 판정존을 지나온 다음에 포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화를 계속 해서 중계에 반영하고 3D 구현하고 이제 그런 노력들을 이제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스트라이크 존은 3차원 공간인데 지금까지 사람 심판은 어쩔 수 없이 2차원적인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포구 시점에서 판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프레이밍이라는 기술도 발달을 했었던 거고 최근에는 굉장히 영리한 포수들은 이걸 역으로 합니다. 오히려 공을 잡고 패대기를 친다든지 타자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거든요. 스트라이크로 들어온 공이고 스트라이크로 판정을 하는데 타자가 느끼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전의 프레이밍은 오전에 존 안으로 들어오는 프레이밍이었다면 좀 밖으로 지금 정말 영리한 포수들은 오히려 밖으로 해서 타자들 새로운 현혹시키기도 하고 타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도 생기죠. 중계를 보시면 그런 거를 보시면 좀 재밌어요. 새롭게 발생된 예. 현상이군요. 전 세계에서 KBO 리그만이 지금 지금 일어나고 있는 ABS 같은 경우는 실제 그 투수들이 자기 투구를 연구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나요? 존이 명확하게 그렇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하이볼 구사가 굉장히 많아진 건 맞죠. 그 높은 볼에 대해서 심판은 약간 소극적이었다면 네. 인간 심판은 네. ABS는 정해진 룰대로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그쵸. 하이볼 공략이 굉장히 많아진 거는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삼진을 노리는 하이볼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하이볼의 실투는 장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쵸. 홈런이 증가되는 것도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전 궁금했던 게 이제 모서리에 걸치는 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네네네. 이제 뭐 제가 듣기로는 모서리에 걸칠 수 있는 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걸치는 거는 스트라이크로 준다라고 해서 ABS 존 자체가 약간 넓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최초에 저희가 설정했던 ABS 존보다 좌우 2cm씩 늘린 건 맞아요. 이거는 이제 현장 감독님들이나 이런 현장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너무나 일정하게 하다 보니 볼넷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2cm를 늘렸다는 거는 스트라이크 존에 걸친 공을 다 잡아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ABS가 넓게 보고 모서리의 공을 포기하진 않고 설정한 좌표 값에 들어간 공은 그대로 잡는 거예요. 네 곳에 있는 모서리의 꼭지점 옆에 있는 공도 화면상에 이렇게 스트라이크로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역시 그 부분을 지나간 거죠. 그 위치를. 그 위치를 지나간 예, 것이다. 예. 한 좌표라도 벗어나면 볼인 거고요. 네.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일관성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이 ABS 가장 큰 중요한 점입니다. 이 깡통 내 마음을 몰라주네 그렇죠, 이렇게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심판이 있어서 사람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그래 잘 판정했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ABS 시스템 자체가 판단을 하거나 이 공은 뭐 잘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러한 기능이 전혀 없고 설정해야 놓은 대로 하기 때문에 오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는 이 공이 그려온 궤적의 숫자가 드르르르르 네네네네. 들어왔고 네. 이 중에 하나만 딱 걸치기만 하면 컴퓨터는 볼이다. yes or no 딱 그렇죠. 해가지고 그냥 예, 띡 고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예. 우리가 2차원으로 눈으로 봤더라고 의심하지 말고 사실 숫자는 이미 다 입력이 되어 있고 그쵸. 컴퓨터는 판단만 네네네. 그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알려줄 뿐이라 예, 예,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깡통이라고 부르면 안 이거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가 뭔가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없다. 초반에는 이제 ABS가 과연 이게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냐. 네. 이런 의문 제기도 있었죠. 네. 내부적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온 경우에 좌표값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네.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값은 동일한 판정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그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그래서 메모리 폼을 설치를 해서 사람이 공을 던지면 이 메모리 폼 공이 찍히잖아요. 찍히고 이 공을 추적을 또 ABS 통해서 해서 네. 어떤 값에 찍히는지 네. 그거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뭐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 ABS에는 오류가 없을까라는 걱정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좌표는 입력이 돼 있지만 뭐 날씨나 그날의 습도나 아니면 뭐 조명이나 뭔가 어떤 변수로 인해서 혹시 얘가 오류가 생길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실제 뭐 운영하시면서 이런 오류도 있다더라라는 그런 오류는 혹시 없나요? 투구 추적 실패 이슈인데요. 97%면 다행이지 않을까 하는 사실 내부적인 것도 있었어요. 목표를 98%로 잡고 세 개의 카메라가 이제 공을 추적하고 있는데 네. 어떠한 것이 그 영역에 침범을 해버리면 이 공의 추적이 실패됩니다. 새가 갑자기 날아간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곤충들이라든지 조류라든지 그래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네. 기계도 저희가 설치했고 그리고 야구장이 시끄럽기 때문에 다행히 뭐 조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간혹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고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목표된 수치 이상 추적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투구 추적이 된 공에 대해선 설정된 대로 좋은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투구 추적 실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이게 그렇죠, 들어오는 그렇죠. 이상 여기에는 오류가 없다. 예. 이 ABS는 그 서버와의 송수신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안에서 온 디바이스로 판정을 내릴 수 있나요? 바로 현장에서 판정이 가능하고요. 현장에 이미 기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인터넷 연결과는 관계가 또 예, 없군요. 예. 다만 이 현장 내부에서의 뭐 선의 통신, 그럴 수 있죠. 그런 네. 문제가 이제 네. 다만 이 모든 데이터는 서버로 모여서 이 저장이 되고 보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경기 후에 뭐 선수들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이 되고 확인해서 있습니다. 제공이 되고 예, 있고. 예. 그럼 전에 그 투구 실패해가지고 이제 주심이 나와서 심판한 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보면은 기록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럼요. 예, 오. 다 저장 관리를 해야죠. 예.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국제 대회나 이런 데에서도 ABS를 도입을 할 수도 있을까요? ABS도 사실 운영의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 장비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또 심판의 트레이닝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단기 국제대회에서 도입을 하려면 많은 리그가 이걸 운영했을 때 그리고 ABS에 설정된 존이 모든 리그가 똑같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타자 신장 같은 경우는 뭐 상단은 56.35% 하단은 27.64% 이렇게 저희가 적용을 해놓은 거거든요. 타자의 자세에 따라서 이거를 순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정해놓은 건데 이 비율은 각각 리그가 만약에 ABS를 도입한다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떠한 리그를 표준으로 국제대회에서 쓸 것이냐도 논쟁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제 야구는 이제 MLB라는 이제 메이저리그라는 제 히트 리그가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2025년까지는 ABS를 쓰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다고만 알려져 있는데 다른 리그의 분위기들은 어떤가요?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보러 오시는 케이스 되게 많았고 나름대로의 이제 고민의 지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메이저리그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KBO 리그보다 먼저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피치 클락을 먼저 선택했죠. 그건 아무래도 이제 중계 시장이 굉장히 큰 리그이기 때문에 시간의 단축이 곧 리그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효과를 보고 있고 그리고 메이저리가 경쟁하고 있는 그 NBA나 NFL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와의 경쟁을 위해서 피치 클락을 먼저 도입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ABS를 과연 선택할지 그리고 저희처럼 전면으로 ABS가 모든 볼 판정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챌린지를 쓸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피치 클락 시스템도 도입을 하려고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트 확대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사고 투저 현상이 되게 뚜렷한 한 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피치 클락까지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투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항상 야구는 이제 투구 타자로 갔다가도 이렇게 뭐 변화의 시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세계적인 지금 야구의 흐름은 이제 공격적인 야구, 박진감 넘치는 야구를 유도하고 있죠.
베이스 크기 확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주자의 부상 보호도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도입된 거고, 피치 클락과 ABS는 완전 다른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S는 이런 판정의 영역을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맡겨 놓은 거고요. 피치 클락은 사람이 계측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이 클락을 시작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KBO 리그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메이저리그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피치 클락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KBO 리그에 적합한 피치 클락은 무엇인지 모든 투수와 타자들의 이 시간을 다 체크해서 어느 선까지를 해야 되지 맞는 것이냐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외국은 어쨌든 땅덩어리가 넓고 미국은 비행기로 계속 이동을 하니까 이동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게 맞아서 피치클락을 도입을 하는데, 한국은 피치클락을 도입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이동 시간과 경기 시간의 그 목적보다는 중계 방송 시간 단축이 가장 큰 시간 이꼴 이유는- 돈. 네. 피치 시간을 줄이고 광고를 한 편이라도 더 내보는 게 어. 돈이 된다. 그리고 사실 그것도 있죠. 미국에서는 야구가 되게 긴 스포츠고 젊은 사람들은 NFL이나 이 공수가 짧은 스포츠가 미국에서는 더 인기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을 줄이고 싶은 거고, 예. 좀 차이가 있지만, 예. 지금은 우선 경고만 하고 있는데 내년에 뭔가 좀 바뀔 수도 있나요? 예, 저희가 내년에는 뭐 어떤 단계까지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서 순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지 계속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그 KBO가 이렇게 기술의 도입에 이렇게 적극적인 리그라는 건 잘 알겠는데, 이제 ABS 말고 혹시 뭐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거나 테스트하고 있는 뭐 기술이 있을까요? 통합 트래킹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구 경기, 뭐 월드컵 경기 보시면 선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바로바로 나오고 그쵸.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분들께 여러 가지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뭔가 기술을 도입하고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프로야구의 인기나 이런 거에 대한 되게 고민이 많으시니까 이제 꽤 파격적인 변화를 택한 건데, 하반기에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내부적인 목표나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팬 퍼스트가 항상 저희의 그 가장 중요한 가치고 우선적인 목표고, 그래서 팬분들이 만족하고 즐겁고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의 그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야구만의, KBO 리그만의 또 문화가 존재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수치적인 그런 목표보다는 KBO 리그 경기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올해 KBO 관중수가 엄청 늘었고, 또 특히 이제 20대 여성 팬이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뭐 팬덤 문화도 생긴 걸로 뭐 체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그 항상 그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모든 야구 각 리그에서 좀 올드한 스포츠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죠. 저희도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젊은 팬들이, 특히 뭐 여성 팬들이 늘어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그만큼 더 역동적인 경기를 계속 선물해 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피치클락 같은 게 이제 그런 고민들에서 이제 나온 흔적들이잖아요. 네네네. Z세대가 요구하는 야구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예. 뭐 우리는 더 공격적인 야구를 원해.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아니면은 뭐 재밌는 상품이나 이벤트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캐치해서 개선하려고 하시는 건지 좀. 지난해 저희가 팬 성향 조사를 했는데, 네. 거기서 나왔던 게 이제 야구 KBO 리그의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 네. 대한 답변이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다.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그동안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고, 네. 그러면 ABS를 도입하면 이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 네. 공정한 경기를 네. 제공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뉴미디어 중계권 판매 이슈에 있어서 기존의 이제 파트너는 그 자신의 이제 플랫폼 안에서만이 KBO 리그의 콘텐츠가 소화되기를 원했던 전략이었다면, 새로운 파트너는 그 범위를 좀 확대했죠. 그럼 그러한 효과들도 지금 굉장히 그 야구 KBO 리그의 영상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놀이 문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유튜브 쇼츠라든지 아니면 틱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인스타나 그게 이제 팬분들께 일정 부분 허용이 되는 네. 걸로 새로운 파트너와 이제 협의가 됐고, 이제 그런 노력들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 크보만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해외에서는 이제 뭐 응원 문화
굉장히 많이 꼽으시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야구는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종목이잖아요. 하지만 관중석은 뭐 야구가 가장 동적인 공간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KBO 리그만의 가장 큰 매력은 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럼 이제 KBO가 생각하는 야구의 미래 혹은 이제 KBO만의 방향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저도 이제 가끔 관중의 입장으로 야구장에 가면 재밌는 현상이 3대가 야구장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특이하고 각각 팬이 또 달라요. 응원하는 팀이. 맞아요. 중계에 많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KBO 리그만의 되게 특이한 점은 다른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자기 팀 경기가 아닌데 그 유니폼으로 오시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야구라는 컨텐츠가 젊은 세대 그리고 뭐 나이 중장년층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지금 돼가고 있어서 그런 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발전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KBO 이경호 팀장님과 ABS와 야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IT 테크에 대한 지식을 티키타카하는 시간 티키타카 다음에 더 재밌는 티키타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